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방식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 규제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대책입니다. 그간에도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서 크고 작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형량도 높였습니다. 2021년에는 개별법으로는 세계 두 번째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한 해에 800명이 넘어 10,000명당 사망자 비율이 OECD 38개국 중 34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지시적 규제 방식의 전형입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될 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 시대에는 현장의 상황을 규제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1220개가 넘는 조항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정작 적용 조항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는 사업장 현실과 맞지 않게 되고 사업체는 규제를 피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영국은 1974년 규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 법에 나뉘어 있던 규제를 통합하고 목표는 부여하되 그 실현 방법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목표 기반 규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영국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우리의 5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제1의 안전선진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 방식을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 기반 규제, 즉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를 하게 하는 자율 규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한데 그 실현 방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실현 방안의 핵심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처벌하여 실시율을 높이고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나누어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실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법률이 정하는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교육 시간을 채워야 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정해진 대로 선임해야 하고 작업환경 측정을 규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대로 해야 할 거라면 어느 사업주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크기를 적정하게 평가하려 하겠습니까? 위험성 평가를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할 것입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그 조치 방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의무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의 거의 전부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할까 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 규제는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일반 의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에 다른 강행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하위 규정만 정비하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꼴입니다. 추진 체계도 문제입니다. 규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엄청난 동력이 필요합니다. 법조항 몇 개를 개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사의 일정을 조율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고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논의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전문가 TF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은 규제 방식의 대전환이라는 핵심을 놓친 데서 비롯된 안일한 발상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처벌과 예방 프레임입니다.
자율규제는 처벌을 줄이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처벌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은 자율규제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포괄적인 의무를 지게 되고 단순히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일도 정부의 몫입니다. 효용을 다한 규제 방식을 바꾸려는 계획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개혁의 방향과 핵심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설득해 나갈 강한 추진 체계를 갖추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또 하나의 대책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임원장의 허한 실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